안녕하세요. 시니어 감동 사연집입니다. 재미있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와 손자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점 낡은 군복을 다시 꺼낸 날, 늦가을 찬바람이 골목 끝까지 스며든 새벽 5시. 경기도 외곽의 작은 한옥 마당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박노수, 올해로 90을 바라보는 625 참전용사였습니다. 요즘 같아선 계단 오르기도 숨이 차고 지팡이 없이는 골목 끝까지 걷기도 힘든 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새벽부터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그의 방 한켠 장롱 속에는 푸르게 바랬지만 여전히 태극 마크가 선명한 낡은 군복 상의가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노수는 떨리는 손으로 군복을 쓰다듬었습니다. 군복천은 세월의 흔적으로 곳곳이 해져 있었지만 어깨에 박힌 실밥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전우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참 오래도 같이 버텼지. 낙동강도, 백마고지도, 철원도 오늘은 내 손주 보러 가야 하니 한 번만 더 입어보자꾸나. 그는 깨끗이 다림질한 흰 셔츠 위에 낡은 군복 상의를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꼿꼿했습니다. 등은 굽었어도 어깨는 여전히 군인의 것이었습니다. 서랍맨 뒤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훈장들과 기념 배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화랑무공 훈장, 낙동강 방어선 전투 기념 배지, 백마고지 참전 휘장. 성대하게 훈장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신문에 대서특필된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방어선에서 고향 마을 청년들을 이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소대장, 백마고지에서 마지막까지 깃발을 지켰던 중대장, 그게 바로 박노수였습니다. 그는 훈장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상자에 넣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은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군인이 된 우리 민수 얼굴만 보면 되지. 부엌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노수는 손자 박민수, 이등병이 가장 좋아하는 소불고기를 정성껏 양념에 재워두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간장과 설탕, 참기름, 다진 마늘을 넣어 하룻밤 재운 고기였습니다. 야, 이놈아 군대 가서 고생한다고 했으니 할애비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계란말이도 정성껏 말았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적부터 할아버지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며 파를 잘게 썰어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김자반도 참기름에 살짝 볶아 고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락통 3개에 정성껏 음식을 담았습니다. 이놈아, 군대 밥이 맛없다고 하니까 할애비 밥이라도 배불리 먹어야지. 도시락을 싸면서도 노수의 손은 떨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지금 서 있을 최전방 철책선을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액자 속에서 훈련소 입소를 앞둔 민수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삭발한 머리, 어색하게 차려입은 정장, 그리고 긴장한 듯 굳은 표정. 할아버지, 나라 지키고 올게요. 나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군인 될 거예요. 그날 밤 민수의 그 말에 노수는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야, 이놈아 할애비 세대는 총알 맞고 버틴 게 군인이었지만 너희 세대는 다시는 그런 전쟁 겪지 않는 게 제일 큰 임무다. 그게 진짜 국방이요.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해주진 못했습니다. 그저 거칠어진 손으로 손자의 어깨를 한 번 더 세게 두드려 줄 뿐이었습니다. 노수는 도시락을 다 싸고 나서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늙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자, 가자. 우리 손주 얼굴 보러. 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이웃집 할머니가 대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수씨, 어디 가시우? 예, 손주 면회 좀 다녀올라요. 아이고, 새벽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러겠소.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골목길. 노수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편의점, 새로 생긴 카페. 이 모든 게 70년 전 자신과 전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땅 위에 서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동강에서 못 버텼으면 이 모든 게 없었겠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첫 버스를 기다리며 노수는 도시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소중히 보관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0년 가을, 낙동강 방어선 어딘가 흑투성이 군복을 입고 총을 어깨에 맨 20살 청년들. 그중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젊은 시절의 박노수였습니다. 사진 속 그의 옆에는 10명 남짓한 전우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전쟁이 끝나고 살아 돌아온 사람은 노수를 포함해 단 3명뿐이었습니다. 영수야, 철호야, 병철아, 나 오늘 우리 손주 보러 간다. 너희도 하늘에서 같이 지켜봐 줘라.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노수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군복을 입은 노인을 보더니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참전용사시네요. 좌석 앞쪽에 앉으세요. 아이고, 고맙소. 버스는 서울 방향으로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노수는 7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50년 여름, 폭격으로 폐허가 된 마을, 피난민들이 짐을 이고 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던 그 길. 소대장님, 우리 정말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겨야지. 안 이기면 저 피난민들 다 죽는다. 그때는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는 가족이, 고향이, 조국이 있었으니까요. 버스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노수는 도시락 가방을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야, 하레비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챕터 2점 최전방 부대 앞에서 되돌려진 발걸음. 농협에서 타고 나온 시외버스는 서울을 지나 강원도 산맥 사이를 파고들며 구불구불한 국도를 달렸습니다. 버스맨 뒷자리에 앉은 노수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어느새 차창 밖에는 지뢰 위험, 군사 분계선 근접 구역이라는 표지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긴 예전에 밤만 되면 포 쏟아지던 곳인데 언제 이렇게 평화로운 길이 됐을까? 노수의 귀에는 아직도 낙동강 방어선에서 벌벌 떨며 밤을 새우던 그날의 포성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흙더미 참호 안에서 젖은 군복을 입고 떨던 20살 청년들. 어머니를 부르며 쓰러져 간 전우들의 마지막 눈빛. 피와 흙이 뒤섞인 전투복.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 그 모든 기억 위에 지금의 고요한 산과 들판이 겹쳐 보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참전용사시네요. 어디 가세요? 예, 손주 면회 좀 가려고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이 먼 길을 혼자 오시다니. 손주분이 자랑스러워하시겠어요. 뭐 군대 가서 고생한다는데 하레비가 이것밖에 해줄 게 없어서요. 여성은 노수의 무릎 위에 놓인 도시락 가방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분 복 많이 받으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 싸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노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뭐, 하레비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버스는 5호사단 최전방 부대 입구라는 작은 터미널에서 멈춰섰습니다. 노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락 가방끈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 말의 강원도 산골,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터미널 앞에는 군용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노수가 다가가자 택시 기사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저기 GOP 1중대요. 아, 최전방이시네요. 타세요. 택시는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포장도 제대로 안 된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차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도 예전엔 탱크가 다니던 길이었는데 저 멀리 철책선과 감시초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가 세찬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민수가 서 있는 곳이구먼. 택시는 부대 정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노수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부대 정문 앞 위병소에는 방탄모를 쓴 병사들과 각이 잔뜩 잡힌 전투복을 입은 한 젊은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최연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대 행정보급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FM의 화신이라 불리는 소대장. 노수가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여기 GOP 1중대 박민수 2등병 하레비입니다. 면회 좀 되겠습니까? 최연우 중위는 노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군복상에
해진 구두, 오래된 도시락 가방.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피곤함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신분증 있으십니까? 노수는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현우는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면회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부대 상황상 모든 면회, 외출, 외박 통제 중입니다. 돌아가시죠. 노수는 당황한 듯 잠시 서 있더니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 오느라 새벽부터 서둘러서 말이여. 얼굴만 5분만 보고 가면 안 되겠소. 도시락만이라도 전해주고. 현우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르신, 군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면 업무 방해입니다.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업무 방해. 그 말은 노수의 가슴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625대 포탄 쏟아지는 언덕에서 저 멀리 태극기를 보며 이를 악물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 늙은이도 한때 나라 지킨다고 덤볐던 군인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방해꾼인가?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삼키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려 알겠소. 규정이 그렇다니 어쩌겠소. 노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철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손자가 있을 텐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허망했습니다. 위병소 옆에 서 있던 병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중위에게 속삭였습니다. 소대장님 군복에 625배지 달고 계시던데 혹시 참전용사 아니실까요? 그러나 최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규정은 규정이다.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부대는 무너진다. 그의 눈에 비친 노인은 그저 규정을 어기려 하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현우는 다시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다음 주 사단 평가, 진급, 완벽한 근무 평정만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은 노수는 도시락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소불고기, 계란말이, 김자반. 민수야, 하래비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 한번 못 보고 가는구나.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손자에게 이 음식을 직접 먹여주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노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군인들이 노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저기 계시지? 아까부터 계속 계신 것 같은데. 참전용사 같은데. 연애 안 되신 건가?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규정이니까요. 오후 3시쯤 부대 안에서 한 병사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바로 박민수 이등병이었습니다. 민수는 정문 쪽을 힐끗 보다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노수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는 달려가려다가 초소 앞을 지키고 있는 선임의 눈치를 보며 멈춰 섰습니다. 노수도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50m 거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노수는 도시락 가방을 들어 보이며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도시락 싸왔다. 하래비가 만든 거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순간 최현우 중위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박민수 이등병. 무슨 짓이야? 당장 복귀해. 민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황급히 부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노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내가 무사하게 복무만 하면 되는 거다. 하래비는 괜찮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수는 천천히 일어나 도시락 가방을 들고 정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위병소 앞에서 그는 도시락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이거 박민수 이등병한테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하래비가 만든 거니까 꼭 전해주십사 하고. 당직 병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규정상. 그때 최현우 중위가 나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아직도 안 가셨어요? 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만이라도 손주한테 전해주시면.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입니다. 가져가세요. 노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시락 가방을 다시 들고 천천히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그리고 무거운 도시락 가방. 위병소 안에서 한 고참 병사가 중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저 어르신 625 참전용사 맞는 것 같은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현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규정은 규정이다. 감정에 휘둘리면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떨림이 있었습니다. 챕터 3. 전쟁의 상처와 잊힌 이름들. 버스 정류장 의자에 다시 앉은 노수의 옆으로 차가운 산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도시락 가방 속 음식의 온기도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철문 너머를 바라보며 옛 기억 속 철책선을 떠올렸습니다. 해는 점점 더 기울어가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노수는 군복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안경을 닦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지금의 철책선이 아닌 70년 전 그 여름의 강이 펼쳐졌습니다.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 삐걱대는 탄약 트럭 위에서 핏덩이 같은 신병들이 입술을 파랗게 물들이며 떨고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 20살. 어제까지 논밭에서 일하던 농부,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 장사하던 상인. 그들은 하루아침에 군복을 입고 총을 쥐고 죽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소대장님, 우리 진짜 죽는 겁니까? 19살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향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소 몰고 놀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20살이었던 노수는 소대장도 아니고 그저 분대장에 불과했지만 자신 뒤에 서 있던 고향 후배들의 눈빛을 보며 물러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야, 인마. 우리가 여기서 못 버티면 대구도, 부산도, 니들 고향집도 다 끝이야. 어머니 얼굴 보고 싶으면 이 강을 지켜야 된다. 노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참호를 파던 그날 밤, 하늘에서 포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포탄이 터질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노수는 참호 안에서 떨고 있는 영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영수야, 눈 감지 마. 눈 감으면 끝이다. 버텨라. 우리 고향 돌아가야지. 분대장님, 저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나도 무섭다. 근데 여기서 도망가면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버티자. 조금만 더. 포탄이 쏟아질 때마다 강 언덕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귀에서는 몇 날 며칠 동안 포성 소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부상병들의 신음소리 사이로 누군가 조용히 애국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호한 모든 병사들이 하나 둘씩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노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노래 한 곡이 포기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 노래 한 곡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적군의 집중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대장님, 적군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노수는 참호 위로 고개를 내밀고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그림자들이 강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사격 준비.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동이 트기 시작했고 강변에는 시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노수는 참호 안에 쓰러져 있는 영수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에 총알을 맞은 영수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노수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영수의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께 보내려던 편지였습니다. 어무이,
저 영수 올립니다. 여기 날씨가 참 덥습니다. 어무이 건강하시우. 저는 잘 있으니 걱정 마이소. 전쟁 끝나면 고향 가서 소 몰고 살겠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노수는 영수의 눈을 감겨주고 편지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할 형이 못 지켜줘서. 그날 이후로도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철호도 떠났습니다. 병철이도 떠났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전우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낙동강은 지켜졌습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대한민국은 살아남았습니다. 1952년 백마고지 전투. 노수는 이제 소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낙동강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였습니다. 백마고지는 지옥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인이 바뀌는 고지. 포탄이 쏟아져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은 민둥산. 소대장님, 우리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22살 상병 철수가 물었습니다. 끝까지. 저 깃발이 넘어가면 안 된다. 고지 정상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스치고 포탄이 터져도 그 깃발만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적군의 야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대장님, 적군이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노수는 총을 들고 참호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깃발을 지켜라.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백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총검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신음. 노수는 어깨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깃발을 지켜. 새벽이 되어서야 전투가 끝났습니다. 노수는 태극기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소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노수는 피를 토하며 태극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깃발은 무사하냐? 예, 소대장님. 깃발은 지켰습니다. 노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됐다. 그럼 됐어. 현재 버스 정류장. 노수는 기억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느새 해는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 중에 어깨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았던 총알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야, 철호야, 병철아, 너희 덕분에 오늘 이 나라가 있다. 내 손주가 저기 서 있을 수 있다. 고맙다. 그때 부대 안에서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같은 시각, GOP 막사안. 박민수, 이등병은 각 잡힌 군장을 메고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발바닥은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고 어깨는 군장의 무게로 짓눌려 아팠습니다. 밤마다 몰래 울컥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포탄 떨어지는 데서 버텼다는데 나는 이 정도로 힘들다고 징징대면 안 되지. 구보가 끝나고 막사로 돌아온 민수는 침상에 쓰러졌습니다. 선임이 물었습니다. 야, 민수야. 오늘 면회 오셨다며? 할아버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근데 못 만났어요. 면회 통제라서. 아, 그래도 얼굴은 봤냐? 멀리서요. 도시락 들고 계셨어요. 새벽부터 오셨나봐요.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시거든요. 낙동강에서도 싸우시고 백마고지에서도 싸우셨대요. 그런데 제가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봤어요. 선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런 분이셨구나. 소대장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긴 한데. 그때 막사 문이 열리고 최연우 중위가 들어왔습니다. 점호, 차렷. 병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견우는 명부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사단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내일 625 전쟁 참전용사 초청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해당 부대는 연병장 청소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견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이등병.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 오늘 면회객 있었지? 예, 할아버지께서.
다음부턴 미리 말해. 규정은 규정이지만 가족사항은 미리 보고하는 게 원칙이다. 죄송합니다.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막사를 나갔습니다. 현우의 독배. 현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노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생활관 청결 상태 합격. 탄약고 점검 이상 없음. 작게 숙지도 90점 이상. 그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평가, 완벽한 진급이라는 단어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군복, 도시락 가방, 구부정한 등 625대라 교과서에서나 보던 이야기지. 지금은 21세기다. 감성으로 지키는 군대는 아니다. 현우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울리는 방송 소리가 부대 전체를 울렸습니다. 전 장병 주목. 금일 625 전쟁 참전용사 초청 행사가 사단 지휘관 참관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부대는 즉시 준비에 돌입하라. 현우는 방송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참전용사 초청 행사. 하필 오늘 이 바쁜 날에.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방금 내쫓은 그 노인이 그 행사와 어떤 인연을 갖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정병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내일 행사 참석자 명단입니다. 현우는 명단을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박노수, 화랑무공훈장, 낙동강 방어선 참전, 백마고지 전투 참전.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노수. 그는 다시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주소 경기도 오오시 가족관계 손자 박민수 GOP 1중대 소속.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 그 어르신이. 그는 황급히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수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산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지금 가서 뭐라고 말하지? 죄송하다고? 규정 때문이었다고?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 행사에서 제대로 사과하자.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챕터 4점 낡은 훈장이 밝혀준 진짜 계급. 다음 날 오후 부대 연병장 한켠에 간이 천막과 의자들이 설치되었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 초청 위문 행사. 커다란 현수막 아래 사단장, 연대장, 중대장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병사들도 정렬 대형으로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박민수 이등병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행사라고 하셨지? 참전용사분들 오신다고.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병장 입구에서 버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들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모두 8분. 가장 젊어 보이는 분도 80은 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낡은 군복이나 정장을 입고 가슴에는 하나, 둘씩 빛바랜 훈장과 기념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 낡은 군복 상의를 입고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선 노인을 본 순간 최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그 어르신, 민수도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는 작은 소리로 외쳤지만 정렬 대형을 흐트러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장병, 그리고 참전용사 여러분께 경례. 경례. 사단장의 구령에 따라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우신 분들을 모시고 우리 젊은 장병들에게 진짜 국방의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70년 전 이 땅이 전쟁의 포화 속에 있을 때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연병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사회자가 참전용사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신 김영철 참전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85세의 김영철 어르신이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전 장병들, 오늘 너희 얼굴 보니 내가 젊었을 때 생각이 나는구나. 우리 때는 총알 피하면서 싸웠지만 너희는 평화를 지키는 거다. 그게 더 중요한 임무야.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참전용사분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장병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박노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소대를 이끌고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셨던 박노수 참전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당시 전투 공적으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으셨으며 이후 백마고지 전투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화랑무공훈장. 교과서에서 봤던 그 훈장이야? 대박, 진짜 전쟁 영웅이시네. 최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노수. 아까 내가 업무 방해라고 밀어낸 그분이.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지? 노수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노인의 걸음은 느렸지만 한 발 한 발마다 그가 지나온 전쟁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잠시 연병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젊은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이 마치 옛날 전우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얘들아. 첫 마디부터 장병들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뻘되는 노인네다. 1950년 여름 낙동강 물안개 속에서 총 들고 서 있던 소년이기도 했다. 노수의 목소리는 크게 울부짖지 않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연병장을 가로질러 장병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원래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고향에서 농사짓고 장가가서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노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터졌다. 하루아침에 내 고향이, 내 나라가 불타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속에 10명이 있다. 나랑 같이 낙동강에 섰던 친구들이다. 사진을 병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경상도 촌에서 소 달고 놀다가 총을 처음 잡은 영수, 서울서 학교 다니다 나라 지킨다고 자원한 철호, 고향에 두고 온 여동생 얘기만 하던 병철이. 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친구들 다들 여기 어딘가에 누워있다. 국립묘지든 이름도 없는 산속이든. 연병장은 숨소리조차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영수는 20살에 죽었다. 가슴에 총알을 맞고 내 품에서 죽었다. 마지막 말이 뭔지 아냐?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분대장님, 우리 이겼습니까? 우리 고향 지켰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 영수야. 우리 이겼다. 네 고향 지켰다. 이제 편히 쉬어라. 노수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근데 사실 나도 몰랐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고향을 지킬 수 있을지. 그는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버텼다. 왜냐면 우리 뒤에 가족이 있었으니까. 조국이 있었으니까. 노수는 가슴에 달린 화랑무공훈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훈장 사실 내 거 아니다. 영수 것이고 철호 것이고 병철이 것이다. 내가 대신 달고 있을 뿐이다. 장병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그저 포탄 터지는 소리 속에서 태극기만은 넘어지지 않게 해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틴 것뿐이다.
그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손자가 이 부대에서 너희와 함께 철책을 지키고 있다더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노수는 연단 아래 위병소 근처에 서 있는 최현우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정문 앞에서 한 젊은 장교를 만났다. 현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규정이 우선이라며 참전용 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하더구나. 장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우에게로 쏠렸습니다. 현우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노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서운했다. 70년 전 내가 지켰던 이 나라에서 내가 방해꾼 취급받는다는 게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도 됐다. 지금 군대는 우리 때처럼 무작정 돌격만 하는 시대가 아니니께. 현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꼭 말해주고 싶더구나. 노수는 모든 장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얘들아, 군대는 종의를 지키는 곳이 아니다. 사람을 지키는 곳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규정은 국민을 지키려고 만든 거지 국민보다 위에서라고 만든 게 아니다. 연병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너희가 서 있는 이 철책선, 너희 뒤에는 너희 부모, 형제, 그리고 나 같은 늙은이들이 있다. 노수는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가끔은 종이보다 사람의 얼굴을 먼저 봐 주길 바란다. 규정도 중요하다. 군기도 중요하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여기 서 있는가 하는 거다. 그는 철책선을 가리켰습니다. 저 철책 너머에도 사람이 산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근데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저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 우리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는 거다. 노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게 국방이다. 그게 군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70년 전 영수와 철호와 병철이와 함께 이 나라를 지켰다. 이제 너희가 지킬 차례다. 부탁한다. 제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다오. 제발 너희 후배들이 총알 맞는 일이 없게 해다오. 노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거기 서 있어 줘서. 그 순간 사단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노수 앞에 서더니 또렷하게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 박노수 선배님께 경례. 연대장이 일어났습니다. 대대장이 일어났습니다. 중대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경례. 최현우 역시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것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 규정을 휘둘렀던 건가? 경례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수는 그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챕터 5점 손자의 다짐 그리고 이어지는 대한민국. 행사가 끝난 뒤 연대장실 옆 작은 접견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노수, 박민수 이등병, 그리고 최현우 중위. 민수는 여전히 긴장한 얼굴로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입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큰 분이신 줄 몰랐어요. 노수는 허허 웃었습니다. 야, 이놈아. 전쟁터에서 훈장이 목숨을 지켜준 적은 없다. 옆 참호에 엎드린 전우가 내 몸을 대신 밀어준 적은 있어도 그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하레비는 훈장 자랑하고 다니기 싫었다. 그저 다시 너희 세대가 그 꼴 안 봤으면 했지. 민수는 울컥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군대 와서 맨날 힘들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제가 너무 나약했던 것 같아요. 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힘든 게 당연한 거다. 군대가 원래 힘든 곳이여.
근데 그 힘듦 속에서도 왜 내가 여기 있는지만 잊지 마라. 예, 할아버지. 최현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박노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수 어르신 아니 선배님.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늘 제 행동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규정 뒤에 숨어서 선배님 같은 분을 업무 방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복의 무게가 어디서 오는지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배님께서 목숨 걸고 지켜주신 이 나라에서 저는 선배님을 내쫓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최현우 중위입니다. 현우 중위. 일어나게. 현우가 고개를 들자 노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같은 FM 장교, 우리 때도 많았어. 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규정 철저히 지키고 명령 정확히 따르고 그런 장교들 덕분에 군대가 돌아간다는 걸 나도 안다. 중요한 건 오늘을 잊지 않느냐는 거다. 노수는 현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규정 지키는 건 좋다. 대신 잊지 마라. 이 옷은 국민이 입혀준 옷이라는 걸. 현우는 울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선배님. 오늘 배운 걸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군복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종이만 보지 않고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대에서만큼은 선배님 세대가 지켜낸 이름에 욕 안 되게 하겠습니다. 노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해준다면 하레비는 더 바랄 게 없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노수는 도시락 가방을 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소불고기와 계란말이, 김자반. 자, 우리 민수. 이리 와서 얼른 먹어라. 군대에서 밥이 제일 중요하다. 민수는 눈물을 꾹 참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식은 음식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선배님. 저도 한 입만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노수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전쟁터에서도 밥은 같이 먹어야 전우지. 자, 앉아서 같이 먹어. 현우는 감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은 접견실 안, 식은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는 세 사람의 모습은 이 나라 세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625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 그 기억을 가슴으로 이어받는 세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금 늦게 진짜 군인을 배운 젊은 장교. 노수는 두 사람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야, 철호야, 병철아, 우리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만하면 우리 헛되이 죽지 않았지. 3개월 후 박노수의 집 우편함에는 민수가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노수는 안경을 쓰고 마당 평상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자 민수입니다. 여기 철책선 위에 서 있으면 가끔 그날 할아버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군대는 사람을 지키는 곳이라는 말.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군대는 그냥 명령 따르고 규정 지키고 복무 기간 채우면 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말씀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철책선 뒤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엄마 아빠가 계시고 제 친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똑같은 근무를 서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단순히 근무 시간을 채우는 군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는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최현우 소대장님이 많이 변하셨어요. 요즘은 병사들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시고 고민 있으면 먼저 물어봐 주시고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제 생일이었는데 소대장님이 PX에서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작은 케이크였지만 소대원들이 다 같이 축하해 줬어요. 소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노수 선배님께 배운 거다.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걸 이라고요. 할아버지가 힘들게 지켜낸 이 나라, 저도 제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네, 충성. 손자 민수 올림. 노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마당에 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 손자가 서 있을 철책선이 있을 터였습니다. 하늘 위 태극기는 오늘도 쉼없이 펄럭이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늙은 노병의 정신과 젊은 장병들의 땀방울이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노수는 방으로 들어가 장롱 속 낡은 군복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한 것 같구나. 우리 민수가, 그리고 저 젊은 장교가 잘 이어갈 거요. 그는 군복을 다시 장롱에 넣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영수야, 철호야, 병철아, 우리가 지킨 나라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지. 같은 시각 최전방 GOP 최연우 중위는 철책선 순찰을 돌며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이등병, 요즘 적응 잘하고 있나? 예, 소대장님. 할아버지께서 편지 보내주셔서 힘이 납니다. 그래, 좋은 할아버지를 두었구나. 현우는 철책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노수 선배님, 저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군복의 무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철책선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현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지켜주신 이 나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1년 후, 박민수는 상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대에 새로운 이등병들이 입대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보며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 이등병이 힘들어하며 군장을 메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가 도와주었습니다. 힘들지? 처음엔 다 그래. 근데 익숙해질 거야. 선임님 군대 정말 힘들어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힘들어.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 몰라요. 우리 가족 지키려고. 우리나라 지키려고. 민수는 철책선을 가리켰습니다. 저 철책선 뒤에 우리 부모님, 형제, 친구들이 있어. 우리가 여기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은 편히 잘 수 있어. 이등병은 철책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그치? 나도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민수는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군대는 사람을 지키는 곳이다. 5년 후, 박노수는 9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참전용사 동료들, 부대 관계자들, 그리고 최연우 중위. 현우는 이제 대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약속 지켰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장교가 되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어갈게요. 할아버지가 지키신 이 나라, 제가 지킬게요. 장례식이 끝나고 노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민수는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화랑무공훈장과 전투 기념 배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하레비는 아마 세상을 떠났을 거다. 하레비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전쟁은 끔찍한 거다. 절대 미워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 끔찍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던 건 너희 같은 후손들 때문이었다. 너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버텼다. 이제 너희 차례다.
전쟁은 일으키지 마라. 하지만 평화는 지켜라. 그게 군인의 역할이다. 하레비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사랑한다. 우리 민수야. 하레비가. 민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어갈게요. 할아버지의 정신, 제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게요. 10년 후, 박민수는 중위가 되어 GOP 소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의 부대에 새로운 이등병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나는 박민수 중위다. 너희 소대장이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용사셨다. 낙동강에서 백마고지에서 싸우셨다. 병사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다. 군대는 사람을 지키는 곳이라고. 민수는 철책선을 가리켰습니다. 저 철책선 뒤에 우리 가족이 있다. 우리 나라가 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다. 규정도 중요하다. 군기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는 거다. 민수는 병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힘들 거다.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우리 뒤에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규정보다 사람, 사람보다 조국. 자, 이제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지켜보자. 병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충성. 에필로그.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철책선에 섰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제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수는 그 바람 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민수야. 하레비가 자랑스럽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태극기가 철책선 위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박노수가 지켰던 그 깃발. 오늘은 박민수가 지키고 있는 그 깃발.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그 깃발. 대한민국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